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가벼운 시간입니다. 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나의 아저씨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쌤? 예. 나의 아저씨가 청취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취율에 일희일비하진 않지만, 세상의 이치와 흐름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아마 살짝 예고해 드렸을 거예요. 이 독서 방송이 저희가 이제 서울대 필독서를 진행을 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매주 한 권씩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버겁고 부담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권 정도 서울대 필독서, 그 다음에 뭐 문학, 그 다음에 뭐 영화나 뮤지컬에 관련돼서 자녀와 함께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적인 형태에 대한 방송,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다채롭게 이 독서 방송을 꾸며보겠다, 이런 취지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자녀와 함께 볼 수 있고 뭔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은편에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뭐죠, 세훈쌤? 뭐 사실 소개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게, 우리가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아는 영화예요. 다 아는 영화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제목은 굿윌 헌팅입니다. 이게 보니까 개봉 시기가 1997년? 98년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1998년 개봉이라고 돼 있는데 20년 전 영화를 지금 들고 오셔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본 영화라고 주장을 하시죠. 아니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본 영화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완쌤 빼고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보지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왜 이러세요? 영화를 볼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아마 이 영화는 그 나이 때에 그 청소년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진지한 영화라서 안 봤을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 청소년도 아니었어가지고 못 봤어요. 안 나오는데 뭐. 네. 어쨌든 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꼽은 건, 사실 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오래되기는 했는데 여러 교육 분야에서는 자주 회자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 이 정도를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뭐 여러 대학 쪽이나 교육대학원 쪽에서 학생들하고 뭔가 토론의 주제가 생길 때는 거의 매번 이렇게 소재로 들어가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뭐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천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야기. 전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천재 나오는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대학 때 아마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딱 보면서 저 자식은 대체 뭐가 그렇게 불행한 거야? 저 머리를 갖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윌이라는 청년이 맷 데이먼이죠. 맷 데이먼 아마 첫 작품이에요.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둘이서 그 각본 써가지고 수반산트 감독한테 갖고 가서 찍은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풋풋했던 시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 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청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청소부로 MIT 청소부 MIT 청소부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뭐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청소부죠. MIT 청소부죠. MIT 청소부. 근데 우연히 이렇게 그 수학 교수가 로빈 윌리엄스죠. 아니요, 수학 교수는 딴 사람이고 그 로빈 윌리엄스는 심리학 교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교수가 자기가 뭐 과제를 낼 테니까 복도에다 써놓을 테니까 그걸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복도에다 문제를 다 써놨어요. 근데 다음날 풀려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누가 풀었냐고, 네가 풀었냐 하는데 아무 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와서 가는데 그 맷 데이먼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걸 교수가 목격을 하는 거죠. 청소부가 와갖고 문제를 다 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재능을 딱 깨닫게 돼서 보니까 얘가 이제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얘를 제대로 케어를 하려면, 교육을 시키려면
정부 혹은 그 보호단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를 받게 해라라는 이유로 로빈 윌리엄스한테 이제 심리학 교수였던 로빈 윌리엄스한테 환자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맷 데이먼이 로빈 윌리엄스와의 대화와 그 수학 교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가고 치유돼 가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교육 쪽에서 계속 회자가 되는 영화냐면, 요새 교육의 추세가,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어쨌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현재의 교육의 추세는 평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교육이 추세가 되고 실제로 상당히 연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 교육을 다시 받고 평생, 지난번에 왜 정유라가 문제가 됐던 것도 이화여대 평생교육대학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평생교육대학원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그걸 뭐 졸업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건데, 그런 평생교육에서 바라볼 때 과연 환경이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성인이 된 이후에 성인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나갈 거냐라는 주제 때문에 이 영화가 계속 회자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아마데우스가 떠올랐어요. 살리에르요? 네, 살리에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두 영화가 천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차르트라는 천재와 여기 그 맷 데이먼이 나온 그 역할에 있어서의 두 천재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음악이 하나의 천재인 것처럼 수학도 천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 게 결국은 뭐 재능의 문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렇게 보기에 얘 수학 말고 너무 다 잘해요. 막 역사도 막 줄줄 깨고 있고 막.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역사도 막 줄줄 깨고 있고, 얘가 막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꼬시는데 역사 얘기해갖고 여자 꼬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뭐래도 돼. 다 돼. 얘 다 돼. 역사 얘기하면 보통 안 이게 되는 어디 거야. 앞이 어느 학교 앞이었더라? 하버드 앞이었나? 네, 하버드 앞에서. 하버드 앞에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꼬시는데 역사 얘기해갖고 막 꼬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얘가 청소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재능의 문제에 있어서 수학을 보편적인 형태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재능의 문제로도 취급을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전 느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수학이 학생의 보편적 학습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꾀하는 정도의 수준에 관련된 형태의 수학은 타고난 재능, DNA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나라도 진짜 정확한 영재성 교육과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수학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은 해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이 구스 van 산트 감독이 다시 볼 때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엔 부러웠어요. 약간 천재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구스 van 산트 감독 영화 중에 이거 말고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화, 이거는 수학이나 역사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암기력이나 수학적인 논리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인데, 그 파인딩 포레스트는 저기예요. 글쓰기, 소설을 얼마나 되게 잘 쓰는 학생이 포레스트라는 작가를 이렇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교육 분야로도 볼 수 있는 영화긴 한데,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구스 van 산트 감독이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천재거든요. 이 사람도 보면은 영화가 막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막 아이다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되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찍어낸 감독인데, 이런 사람들도 천재성에 대한 동경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굿 윌 헌팅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통 보면은 마음에 드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면 10번 넘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굿 윌 헌팅도 사실은 한 5번 이상은 본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영화들만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제가 즐겨 보는 영화가 뭐 아라한 장풍대 작전, 그다음에 뭐 또 저기
전우치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건 한 전우치는 CGV에서 툭하면 틀어줘요. 그거 한 10번쯤 본 것 같아. 이상하게- 할 때마다 봐,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게 중간부터 봐. 맨날 전우치 차에 맞아, 칠 맞아. 때부터 봐. 이상하죠? 텔레비를 틀면 항상 전우치가 차에 칠 때부터 보게 돼. 나는 왜 자꾸 그 장면에서부터 보게 돼? 시작, 내가 그래서 그 영화 되게 많이 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보니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되게 많이 본 영화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중간에 틀다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아, 구디 런팅이 좀 즐거우셨구나. 저는 뭐 되게 의미 있게 본 영화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반복해서 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저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보고 최근에도 한 번 봤어요. 최근에도 일부러 저기 그 VOD로 사서 보고 그랬던 오.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기도 했는데 물론 천재가 나와서 되게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천재가 나와서 싫어하는 영화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걸 되게 잘 배울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윌이라는 청년이 로빈 윌리엄스하고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계속해서 이 청년을 치료하는 입장, 의사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또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도 보여주고 그래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성인이고 쟤는 아직 성인이 안 돼서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쟤를 가르쳐줘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싹 깨지는 거죠.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었다고 해서 쟤보다 더 어른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 굉장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스 반산트 감독의 영화는 사실 저는 구디 런팅으로 처음 알게 되긴 했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가 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이것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아이다호라는 영화가 있죠. 아이다호 아세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본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아이다호라는 영화는 저기 예. 유명한 걸로는 리버 피닉스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매트릭스 나왔던 주인공 누구죠?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예요. 아이다호. 거기서 키아누 리브스가 기면증 환자로 나오죠. 길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고 이런 걸로 나왔던 영화인데 아이다호는 이건 사실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1991년 영화인데 이거는 인생작으로 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예요. 되게 좋은 영화. 그 화면 자체도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영화 구디 런팅이 있고 그다음에 파인딩 포레스트 같은 영화도 있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바로 직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투 다이 포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작품들을 찍어냈고 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감독인데 이런 식의 천재를 다루는 영화들에서도 아마도 그 전에도 천재는 어떤 하나의 마음의 병을 안고 있다라는 레토릭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천재는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천재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역시 치유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영화여서 그게 약간 인상 깊었고 왜냐면 그 전에 왜 저기 그 사람 누구야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누구죠? 탐 크루즈요? 탐 크루즈 나왔던 쌍둥이 나온 영화 아니 형하고 같이 나온 영화 있죠. 예. 그 레인맨. 레인맨에 보면은 형이 자폐증 환자인데 더스틴 호프만. 네, 더스틴 호프는 자폐증 환자인데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걸로 나오잖아요. 자폐증이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게. 서번트.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스 반 산트 감독은 그런 거를 놓고 볼 때 이것도 하나의 병이고 그것이 치유되어야 가는 것이다. 천재의 경우에도 그게 뭐 어떤 재능의 반대급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여러 번 챙겨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장점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들까지 우리가 조금 치유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보여줬던 작품이라서 저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하면 이제 천재를 다룬다고 네. 해서 보는데 이제 그거 얘기 듣다가 저는 좀 생각이 난 건데 천재성이라는 거. 그럼 누구를 천재로 볼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천재로 볼 거냐는 것이 사실 그 시대마다 조금 변화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음악이 사실 천재들이 활동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바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랑 천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근데 당대에서는 어쨌든 바흐 그러니까 바흐 같은 인물이 어떤 이제 그때는 이제 천재성의 전형으로 보였던 거지만 이후에는 사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랑 바흐는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음악 미학 하시는 이제 뭐 피터 키비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로잡힌 사람과 사로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장인 같은 풍모를 가진 사람을 이제 천재로 봤던 적이 있다라면 이후에는 사실 좀 낭만주의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멜랑콜리도 있고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천재 개념이 시대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윙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에서도 그러면 이제 아직 볼 때는 이제 낭만주의적인 그런 어떤 개념의 천재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의 천재를 누구로 볼 거냐 했을 때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왜 지금은 집단 지성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듯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천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의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시대에서 천재는 공동체 안에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어요. 협업의 능력이 천재 능력 혼자서 중에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한 어떤 이제 찍어낼 수 있는 천재의 음. 역량이 이제 좀 바뀌는 것도 볼 수도 있다는 근데 거죠. 저는 바흐를 바흐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천재라는 그치.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낭만주의적 개념을 봤을 때는 천재의 느낌이 천재 아니에요? 그런 음악 만들면 다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 사실 평균율이라는 걸 만들어.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 각색이 된 이미지지만 아까 아마데우스 영화에서도 사실 많이 각색이 된 거겠지만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막 되게 막 철없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용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바흐는 전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차르트 막 4-5살 때 아버지가 막 때려가면서 피아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전형적으로 각색된 그런 이제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천재 개념을 이제 모차르트에 더 씌운 거라면 바흐는 사실 거기에 대한 예가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식의 천재 이미지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디런팅만 보더라도 수학적 천재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암기력에 있어서의 천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재 영화들은 대부분 음악에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뭘 찾아서였나? 호로비츠를 위하여. 호로비츠를 위하여. 파바로티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음악 쪽에서의 천재라는 개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천재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천재들은 음악 쪽보다는 다른 쪽의 천재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삼성폰을 만들었다거나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 천재인 거지.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개념도 생각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천재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최근의 천재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옛날에 천재는 혼자서 노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아무나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친해지지 않으면 천재가 아닌 거죠. 어쨌든 굉장한 제안이 좀 되네요. 좀 생각이 좀 새롭게 좀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요 영화가 그러면 자녀분들과 만약에 같이 보기를 권하시는 영화인 거죠?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 영화는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고 뭐 이상한 장면도 나오는 것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담배 피는 거? 아유. 요즘 다시 이렇게 저기 하면 담배 이렇게 저기 모자이크 처리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담배 피는 거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맷 데이먼도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벤 애플렉이잖아요. 친구예요. 이 친구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멋있는 거죠. 그치, 그건 뭐 유명 명대사로 항상 나오는 대사 아니에요? 이 대사가 항상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 대사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니네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이거 안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민촌에서 살다가 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가도
나는 친구니까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맨날 아침에 가서 벤 애플렉이 친구들하고 같이 차 몰고 가가지고 걔네 집 불 두드리면 이 맷 데이먼이 나오고 같이 차 타고 놀러 가거든요. 근데 벤 애플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문을 아침에 두드렸을 때 네가 나오지 않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잘생기기도 했는데 그 둘 다 교육은 되게 못 받은 애들로 나와요. 막대 먹은 애들처럼 나오는데 되게 좋은 친구를 둔 거죠. 그럼요. 그거 진짜 친구지. 네. 그런 친구들 그런 걸 거의 보면서 없어요. 야, 이런 친구들을 과연 이런 친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내 친구는 없거든요. 그런 친구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친구는 없어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맨날 골프 안 한다고 막 괴롭혀요. 예? 아, 자, 그러면 요 영화를 그 자녀분들과 함께 보면서 그 어떤 교육적이라든가 뭐 저 밥을 먹으면서 영화 잘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뭐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자유롭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로빈 윌리엄스 자체도 거기서 자기 환자로 오나 맷 데이먼에 대해서 뭔가를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보시면 아 내가 누군가와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 방식이 뭐 괜찮구나 혹은 이런 대화 방식은 택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의 대화도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녀할 때 할 때는 아이 대화법을 해라. 부모 대화법이 아니고. 맞아요. 아니 그게 언제적 대화법이야 근데. 근데 그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사실. 네, 그런 거. 자, 우리 그럼 완쌤은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자녀와 어떤 관점에서 좀 한번 했으면 제가 좋겠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그때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개봉할 때가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이 영화. 다음엔 지적을 합니다, 제가. 미리 이제 공지를 깐다, 하고 막 깝니다. 뭘 깐다고 나이를 깐다고 영화를 깐다고. 둘 다 깝니다. 제가 지금 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좀 독서 방송 하려면 뭐 할 건지 얘기를 아니 이거 당일날 저희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거 뭐 절대 내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저희 막 독선적이에요, 우리.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디런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 전혀 뭐 어쨌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꼭 하네요.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은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색다른 시각들을 사실은 이제 안겨주기도 하죠. 예, 다음에 저는, 미리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네, 천재 나오는 영화 재밌어요. 좋아해요. 예. 갑자기 빙이 되는 거야. 아, 나도 천재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쪽이 천재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방금 싫다며요. 아란 장풍대 작전 그다음에 아저씨. 전우치도 천재스러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와호장룡이 있어요. 아우 장난 아니죠. 거기 천재가 사실 장찌도 천재거든요. 그 영화 장치 나- 천재지. 나 이런 천재들 나오는 영화를 와우장룡 좋아하는구나. 저 와우장룡 20번 넘게 봤어요. 그랬어요? 거기 대나무 결투씬 나 거기 가봤잖아요. 아 진짜? 심지어 저는 와우장룡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어 배울 때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에선 영화들이 무조건 다 더빙이에요. 네. 그래서 와우장룡 제가 이탈리아어로 더빙된 파일을 갖고 있어요. 아. 그걸 맨날 보면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려고. 그러셨구나. 이싱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중소 도시예요. 그 도자기 우리나라는 강진이 고려청자가 만들어진 곳이라면 그쪽은 이제 그 닭이 세트를 만드는 그 철 성분이 굉장히 많은 흙이 나오는 곳이 철 성분이 이싱이에요. 많은 빨간색 나오는 네, 거 같죠. 맞아요. 그 이싱이라는 도시의 근처에 이렇게 대나무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림, 그러니까 중림인데 그게 죽해라고 표현을 해요. 대나무 해가 바다가 펼쳐졌다를 얘기하는데 정말 대나무 해 같은 쫙 펼쳐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죠. 그래서 왜 거기 가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했죠. 와우장룡을 봤니? 이러면서 저는 본 영화가 하나도 없네요. 와우장룡도 안 봤어? 본 게 하나도 없네요. 안 돼. 열심히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네, 되게 열심히 공부만 했나 했네. 보다. 아니 공부는 안 했다. 영화는 안 봐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나이트 클럽을 많이 해서 음악 들어요. 음악 들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음악을 들어. 거기 음악이 되게 힙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 시기에 요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그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에 덥고 자녀분들과 함께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너 친구들이랑 같이 뭐 노래방 가 이것도 괜찮지만 뭐 주말 같은 때 뭐 그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영화 한 편 보시면은 굉장히 어떠한 심리적 대화라든가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떠한 의미적인 형태의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 이후에 저희가 영상과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추천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방송에는 저희가 본인은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장인수 원장님 그죠? 영화는 또 장인수 원장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인수 원장님이 아마 오시게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게 돼서 아마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하는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뭐 뮤지컬도 아마 확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왜 저희가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아마 월요일날 입시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교육제도의 패턴 속에서 연극, 영화, 예를 들어서 그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교육 현장 속에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한 딱딱했던 그 서울대 필독서에서 갑자기 또 이 극과 극의 편안한 구딜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세훈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서울대 필독서도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식 방송용어로 갑자기 이렇게 패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걸 맞떴다고 얘기한대요. 방송 사고입니다, 일종의. 방송 사고가 잠시 저희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대 필독서 재밌겠죠. 재밌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제가 어저께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저께 집 앞에서 나갔다가 집 앞에 누가 책을 한 몇십 권을 쌓아놓은 거예요, 버리려고. 누가? 아니 저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책을 몇십 권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열하일기 2권짜리 있잖아요. 이런 그것도 나와 있고 막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전체 다 영어로 된 영어 원서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엄마랑 애랑 싸웠나? 이렇게 다 주워 왔어요, 이만큼. 다 주워 와가지고. 진짜 기분 좋겠다. 횡재했어, 횡재. 횡재하면 뭐 좀 쏴야 돼요. 아니 그걸 주워 왔는데 거기에 사실 오늘 이것도 참 우연한 일이지만 구디런팅 그 원서도 거기 포함돼 있었어요. 세상에.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사하면서 그런 책을 버려요? 그런가 봐, 모르겠어요. 되게 꼼꼼하게 읽으셨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감사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게요. 헌책방 다니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사람의 책의 흔적을 갖다가 보는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자, 청취자분들, 요런 어떠한 방송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요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청취자분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독서의 기본 취지를 절대로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항상 어떤 책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은 수요일날 늘 진행해 주는데, 이 책이 문자적인 형태의 책이 아니라 영상적인 형태의 책으로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두 분 패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